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항상 떠날 수 없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2동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경기도 동탄은 화성에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범 예미지 안에 있는 메인 아파트들은 이미 34평형이 10억을 넘나들려고 합니다. 시범단지 중에 메인 아파트가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남 퍼스트빌의 경우 24평이 6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34평형이 8억 3천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더샵 센트러빌이 있죠. 더샵 센트러빌 같은 경우 큰 평형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지 자체가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10억이 넘는 물건이 매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가 있는데 이 단지도 이제 큰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7억 9천의 매물이 나온 게 있고 모두 8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 모두 2018년 봄에는 6억 언저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8억이 넘어서고 1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집값 상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계속 한숨만 쉬고 있을까요? 이런 시기에 좀 더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시범단지 안에 있는 예미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 아파트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단지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또 브랜드가 좀 떨어져 있죠. 예미지 아파트 어디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 어디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회원 중에 짜이롱님이 계시는데 지난 토요일날 짜이롱님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 금성백조 건설했었던 회장님하고 잘 아셨던가 봐요. 그런데 이 금성백조 예미지 아파트가 충청남도 대전인가가 있는 회사인데 브랜드가 없어서 제2동탄에 짓는 예미지만큼은 브랜드 도약을 위해서 확실하게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고요. 또 단지 안에 단지 옆에 이렇게 여름에는 수변공원이라고 해서 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너무나 높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잘 빠진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냥 안 오를 만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범단지 메인 아파트들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서 그런지 최근에는 아파트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34평형의 경우 5억대 후반에 있었던 매물이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6억 1천만 원짜리가 하나가 4층에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6억 5천만 원에서 어떤 경우는 7억 1천만 원까지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최근 며칠 사이 갑자기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써 15일 전, 한 달 전부터
5억대 물건은 다 빠져버렸거든요. 이렇게 급등하는 단지에서 잘만 하면 좋은 물건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원 금나라님이 급매물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건을 조금 싸게 잡았거든요. 이 물건은 일반 사람들에게 매도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이후로는 그 벌금이 3천만 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그 물건을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분명히 팔고 싶다면 가격적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물건의 경우 협상을 잘하면 가격이 좋게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곳에서도 그런 물건을 한번 찾는다면 의외로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 이사철 정도 된다면 아마 가격이 6억 후반대 매물을 형성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9평형 경우도 이미 매물이 6억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만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9평형은 젊은 가족들이 살기에 좋은 평형이죠. 가격적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특히 제2동탄은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 평형대 물건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평가된 물건을 찾는다면 꼭 10원 단지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동탄 영천동에 있는 이지대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4평형의 경우에도 3억대 중반에서 2억대 후반으로 3억대 후반으로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단지도 그동안 잘 오르지 않았던 단지였거든요. 그쪽에 11자 상가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오르지 않던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슬금슬금 호가가 오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탄은 교통이 지옥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침 서울행 출근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 이분들은 입주할 때 교통 분담금까지 다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교통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이미 GTX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개통이 된다면 교통의 혁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가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신도시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두환 정부 때 3조 호황이 있었습니다. 정권은 독재 정권이었는데 인권을 억압하고 말 못할 사연이 상당히 많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 그때에 먹고 살기가 나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그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수도권 집중화가 전두환 정권의 3조 호황으로 도시 인구 집중화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 과밀이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신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200만 호
건설, 노태우 정권 때죠. 노태우 정권 초기에 200만 호 건설을 내세웠고, 그래서 서울 1989년 4월에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일본 등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것이 199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한 옛날이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집값으로 본다면 1기 신도시의 분당, 그 다음에 평촌과 2기 신도시의 판교, 그리고 관교는 성공한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는 자급 도시로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기 신도시의 광교는 신분당선인 광교 중앙역이 들어서면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바뀌면서 부동산이 급등을 했고, 동탄 이 신도시도 동탄역 앞 시범단지가 분양가 대비 100%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강남권의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일시적으로 주춤한 사이에 서울의 북쪽인 도노강이 어디요? 도봉구, 노원구, 강동구, 결정적인 이 동북선에 대한 경전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도봉구, 노원구, 강동구, 여기에 더불어서 성북구까지 이렇게 경전철 기대감에 이곳도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안산선 쪽이 보면 서북쪽이죠. 서울 서북쪽, 서남쪽에 금관구가 어딘지 아세요? 이거 제가 계속 말을 지어내는 것 같은데,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는 서안산선 착공에 따른 기대감이 크고, 또 더불어 송도와 동탄은 GTX A 노선과 B 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 동탄 신도시는요, 크게 북동탄, 중동탄, 그 다음에 남동탄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남동탄은 호수공원이 또 있죠. 북동탄은 동탄역을 중심으로 광역 비즈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동탄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시범단지가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장점입니다. 사실 동탄 이 신도시는 2017년부터 금년 2019년까지 입주 물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현저하게 줄면서, 다시 말해서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미 제2 동탄은 SRT가 운영 중에 있죠. 제가 수서에서 한번 SRT를 타봤는데요, 수서역에서 타면서 커피 한 잔을 뽑아서 SRT를 탔는데, 동탄역에 도착할 때까지 커피를 다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도착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교통이 많이 개선되고는, 물론 이 얘기 들으면 지금 동탄 분들은 화낼 거예요. 외국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광역버스가 얼마나 밀린지 아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또 조만간 GTX, 그리고 또 하나 인덕원에서 동탄역까지 연결되는 복선 전철역이 2026년에 개통 예정이라서 2027년에는 동탄의 교통 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값은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 지금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시범단지가 분양가격의 100%를 넘어서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찾아보면 아직도 실거주로 갈 만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범단지 메인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억에서 10억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34평형의 경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범단지 중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보자.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미지 아파트 한번 구경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천도로 넘어가면 11자 상가를 끼고 있는 이지드원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도 저평가된 아파트이고 가격이 잘 오르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청계동 시범단지 저 뒤쪽에 거기 후반 아파트 앞쪽에 있는 청계수 부영 아파트도 있죠. 청계수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 34평형이 2017년 가을에 3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3억대 초반에서 3억대 중반이었던 것이 이제 막 4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청계수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 매물은 저층은 3억대 중반에도 있고요. 최고가 매물은 5억대까지 형성된 매물을 보면 가격 자체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가면 괜찮은 물건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가격 협상이 유리할 수 있는 매물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즉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메인이 오르면 메인이 아닌 다른 단지들도 오르는 속도는 더디지만 동방상승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제2동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